자, 우리 파수꾼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지금 필기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필기 준비해 보세요. 일단 이 작품은 우리가 작가의식 먼저 보자. 이 작품의 주제인데, 일단 이 작품은 그 1970년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풍자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그 70년대 모습이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독재 정권 들어봤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런 독재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여론을 잠재우려고 실제 그랬거든요. 이 자체를 그 당시에 이제 안보 정책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들의 독재 유지 방법이었단 말이지. 즉,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상의 적을 좀 내세우기도 했다. 이제 그런 1970년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좀 풍자하는 이제 그런 작품인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당연히 좀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음. 자, 그리고 뭐 너무나 우의적이죠, 뭐. 자, 또 우화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주제를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그 정부, 그 정권의 어떤 관계자들 이름을 막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을 좀 이렇게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당연히 좀 상징적인 이제 그런 소재들을 이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좀 우리가 충분히 친숙하게 느껴질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우화의 내용을 조금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상징성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상징적 의미. 일단 이 작품에도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인 우리 이 촌장이 나타나요. 자, 즉, 이 촌장이 이제 그 당시에 결국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권력 유지의 주체다. 즉, 에이? 자, 위선적인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음. 자, 위선적인 그 권력자,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의미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냐면 이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죠. 이제 그럼 이제 파수꾼인데, 사실 이 파수꾼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그 파수꾼 가나가 있고 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파수꾼 가나 같은 경우에는 그 촌장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도 똑같죠.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들의 하수인이 되겠죠. 음. 자, 다만 이 파수꾼 다 너무 중요하지? 자, 이 파수꾼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지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지식인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결말 어땠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혔니? 아니지. 자, 결국은 끝내. 자, 회유당하게 되죠. 음. 자, 마지막에 이제 요 마을 사람 정도만 볼게요. 자, 마을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결국 우매한 민중을 상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인물들의 상징성은 이와 같아요. 이와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재들도 모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게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세 가지 정도만 볼까요? 음.
먼저 흰 구름이에요. 음. 자, 즉 흰 구름과 이릿대를 한꺼번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파수꾼은 이릿대가 그 마을을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요. 그러니까 즉 막루 위에 올라가서 이릿대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고 이제 이릿대가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알려서 막 피하게 하고 하죠. 그런데 이 이릿대는 결국 허상입니다. 거짓이죠. 앞서서 말했지만 이것이 가상의 적이죠.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즉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가공된 이제 그런 적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 이릿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릿대가 결국은 흰 구름인 거죠. 즉 흰 구름을 보면서 이릿대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 구름이 진실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계속 그 이릿대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양철복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 양철복 같은 경우를 우리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단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 원래 상징성이 강한 문학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큰 갈등의 축을 보자면 결국 이 촌장과 우리 파수꾼 다, 자, 다의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본문 정리해볼게. 본문으로 가죠. 자, 봅시다. 그 줄거리 부분에서는 이제 필요한 내용만 잠깐 볼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거라서, 음, 자, 파수꾼은요, 이렇게 이릿대가 나타났다라고 양철북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전부 뭐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그 시대의 어떤 권력층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 파견된 이 파수꾼 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감시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언제나 항상 긴장하면서 이제 겁먹고 일을 이제 시작했단 말이지.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파수꾼 다가 어느 날 다른 파수꾼들이 잠든 사이에 이제 막루에 올라갔다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그 이리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걸 알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촌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이리떼가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이제 알리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러한 거짓말을 결국 중간에서 전부 주도한 건 결국은 이제 촌장이잖아요. 그래서 촌장이 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본문 내용 시작을 하는데 일단 간단한 거 하나 잡아가자. 자,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전 장면을 몰라서 우린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촌장의 역할을 하는 배우는 자, 사실 해설자이기도 했고요. 뭐 여러 역할을 연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촌장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좀 1인 다역이다. 자, 이 정도 좀 알고 계시고, 자, 여기다 체크해 볼게요. 자, 촌장이 되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촌장의 캐릭터를 한번 이해해 놓고 가자. 끝까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단 얘기야. 되게 정중해 보이고, 그리고 이해심이 많아 보여요.
자, 그런데 그게 실상은 또 실체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의 속은 거짓말과 위선과 결국은 아주 교활한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자신의 교활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더 정중한 척 행동을 하는 거니까, 자, 촌장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표리부동과 같은 사자성어 연결 가능하겠죠.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촌장이 와서 이제 수고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등장한 자기가 여기까지 나온 이유를, 즉 목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추억을 더듬으러 왔대. 음. 그러면서 내가 어린 시절 여기는 딸기를 따라오곤 했던 곳이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해. 음. 자, 그러다가 다음 문장 좀 볼게.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거든.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자, 우리는 이 편지가 뭔지 알죠? 이 편지는 뭐니?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음.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촌장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 파수꾼 다를 찾아온 그 결정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음. 자, 오히려 이런 말을 해. 파수꾼 나한테 체크해볼게. 네 줄 내려와서 오다 보니 저쪽에 이리가 있던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건 당연히 거짓말인데, 자, 이런 거짓말을 지금 파수꾼 나한테 왜 하냐는 거야. 자, 파수꾼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다라고 해도 좋고요. 파수꾼 다와 둘이서, 파수꾼 다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 그래서 지금 파수꾼 나를 좀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음, 알겠죠? 자, 이건 파수꾼 나를 내보내기 위한 거짓말인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그렇게 파수꾼 나는 나가게 되죠. 자,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보세요. 파수꾼 나한테 이건 네가 보냈니? 라고 해. 음. 그러면서 이런 말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고맙다. 이래. 일단 이건 당연히 고마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반어법 하나 잡아주고, 음. 그리고 지금 기분이 좀 나쁜, 유감스러운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를 중간에 온반인이 좀 읽어본 모양이더라. 음.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는 실제 이렇게 써 있나 봐요. 이리는 없고 흰 구름뿐이야. 라고 하는 이 편지 내용. 실제 진실이기도 한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지금 온반인이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있단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앞에 그 운반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수다쟁이가 지금 다 떠벌리고 있어. 자, 이거. 자, 그래서 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도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아는 자, 음, 아는 자에게는 좀 적대적인 감정이 드러나죠. 음.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파수꾼 다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올 것이다. 음. 자,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무언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하죠.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지 좀 체크 한번 해볼게. 자, 도끼 망치를 왜 들고 와요? 했더니, 당연히 부수려고 그러겠지. 라고 한 다음에 이런 말. 그 상난 사람들이 오지만 않으면 난 너랑 딸기라도 좀 따러 갈 텐데. 나 딸기 어디 많은지 알거든. 막 이래. 음.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요렇게 내가 너랑 딸기 따러 갈 수 있는 사람, 딸기를 나는 어디에 많은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이 지점에서는 파수꾼 다를 좀 회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딸기가 좀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자, 진실을 여기에서 좀 눈 감아주는 그 대가로 좀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알 것 같죠? 그래서 이 딸기는 좀 부정한, 그 부정한 것에 대한 대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촌장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체크할 때 없는데 뭐가 무서워? 라고 해. 그래서 일단 이 지점에 없다라고 그건 없는 게 맞지? 라고 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잘못한 것에 대한 뭐 반성을 하는 거니? 그런 거야? 그건 아니죠. 그죠? 파수꾼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하고만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없는데 뭐가 무서워? 막 이래. 음. 자, 그러니까 파수꾼 나도 좀 당황스럽지, 황당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걸 숨기시는 거죠? 왜 말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 그랬더니 촌장이 체크 좀 할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그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너무나 독선적인 이제 그런 성격임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도, 거짓말 마세요. 어떻게 그게 더 좋아요? 라고 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주 황당하죠. 읽어볼게요. 체크해볼게.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가 문제니? 음. 결국은 아직 한 사람도 이리한테 다친 사람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을 했고, 오히려 난 질서를 만들었다. 어떤 것 같아요, 얘들아? 이런 말. 당연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억지 주장이고요. 궤변이죠. 음. 오히려 나는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이런 말도 체크 한번 해볼게.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한테는 좀 미안하다. 그런데 그의 일생은 헛되다고만 할 순 없다. 이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자, 그는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음. 즉,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에 어떤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음. 당연히 또 같은 말이지만 어때요? 이거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유지를 위해 뭐 희생해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궤변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진실을 밝히는 사람, 즉 네가 구름을 고집한다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겠어? 진실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한다면, 진실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다, 허사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파수꾼 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서 진실을 고집하면 그게 오히려 너가 잘못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 뭐 이런 억지스러운 자기의 합리화가 쭉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이 파수꾼 다 체크해 볼게. 그래도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칠 거예요. 어때? 이런 말을 들어도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 자, 그래서 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상대의 어떤 행동을 실제 좀 꺾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전략적인 그런 말들이 쭉 지금 사실 뭐 나타난 건데, 근데 이런 말을 듣고서도 이제 상대방 반응이 나는 그래도 진실을 외칠 거예요잖아. 그래서 촌장이 좀 당황하게 되죠. 뭐라고? 자,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자. 뭐라고라고 해놓고 이렇게 잠시 침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흥분하지 않아요. 격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침착하게 반응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인데 이게 뭘 의미해 주고 있는 거냐면 실제 경험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이렇게 누군가를 회유하거나 뭐 혹은 속여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고 아주 노련하다는 이야기죠. 노련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자, 그래. 사실 생각해보니까 아주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체크해 볼게.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짓말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 있어. 이 모든 건 사실 잘못된 거지.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좀 시인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 좀 거짓으로 겉으로는 좀 시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성격을 당연히 너무나 교활한 성격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촌장은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도 이제 반성하거나 자기가 조금,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그런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이런 것도 지금 거짓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거야?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인 거죠. 알겠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또 다른 전략이다. 자, 그래서 지금 파수꾼 다가 저랑 같이 그럼 진실을 외치세요 했더니, 오케이, 그래, 외치 마, 막 이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외친다라고 해놓고 좀 상대방을 좀 방심하게 한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시간을 번다라고 해도 좋아요. 음, 그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 갑자기 혼잣말처럼. 근데 잘 될까? 흰 구름,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가 될까?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까? 또 어때? 자기의 본색이 다시 드러나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 그래,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속은 것에 화를 내겠지. 나를 죽일지도 몰라. 결국은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 내가 죽게 되겠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진실을 밝히면, 즉, 진실이 가지고 올 어떤 비극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고, 그 진실이 가지고 올 그런 비극이 어떤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분노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는 모습을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끔찍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나는 도끼에 찍히겠지, 망치에 얻어맞겠지, 그렇게 살은 찢기고 피가 내릴겠지, 뭐 이런 말.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좀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동정심을 좀 자극하다가 이제 한 세네 줄 내려오면 이런 말이 있어.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지금은 말할 틈이 없는데 사람들이 오면 넌 외치겠지? 사람들은 또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르겠지. 이러면서 그럼 나는 체크할게. 은밀한 목소리로 예, 어, 혹시 네가 본 거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거든요? 그래. 음. 자, 이 말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볼게.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네가 보았다는 그 흰 구름, 그거 내일 사라지고 없어? 라고 하면, 일단 듣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것에 좀 스스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파수꾼 다의 믿음을, 파수꾼 다의 믿음을 좀 흔들어 보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그와 동시에 또 이런 것도 되죠. 그럼 너가 그건 내일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믿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오늘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일단 네가 본 그 흰 구름이 내일 사라지고 없니? 라고 했을 때, 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파수꾼 다가 결국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흰 구름의 어떤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봤어요. 내일도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또, 그러면 반드시 오늘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아? 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나의 믿음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한다도 좋고요. 아니면 시간을 좀 벌어보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결국 이 파수꾼 다를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때? 너는 내가 죽는 게 보고 싶은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하수꾼 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맡겨. 내일은 나도 너를 따라 외치겠다. 라고 여기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이제 결국 어때요? 너무나 교활하고 아주 용의 주도한 성격인 거죠. 결국은 이러한 촌장의 말에, 그러면 꼭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해서 어때? 서서히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죠. 그쵸?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좀 하강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 보세요. 자, 그렇게 파수꾼 나가 들어옵니다. 자, 기억나죠? 파수꾼 나가 왜 나갔어? 그 일이가 치여 있다고 해서 지금 촌장이 내보냈었잖아. 그래서 파수꾼 나가 이 장면에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런 지점에만 좀 체크해 볼게요. 좀 많이 내려와도 좋고요. 어, 자, 이 지점이에요. 파수꾼 나가 관객석 쪽을 돌아서다가 훔친 놀라며. 자, 이 작품의 또 역시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인데, 자, 지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 이제 그 장면에서 관객석을 좀 쳐다본다는 거야. 음. 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바로 관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관객이 마을 사람들로,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객들도 몰랐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갑자기 관객석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접근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어? 결국 음, 관객들은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에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지금 관객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는 걸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겠어. 결국은 이제 1위는 없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걸 밝히려고 하는 이 파수꾼들한테 이렇게 아주 교활한, 아주 교묘한 용의주도한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걸 전부 다 관객이 보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알고 보니 내가 마을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면 결국 나라는 그 사람도 혹시 이런 사회에 대해 너무 무지하게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그 자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관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지금 촌장은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보죠.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이 아이의 입을,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어떻게 해?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파수꾼 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왜? 오늘은 자기한테 결국 맡겨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일 이제 진실을 밝히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오늘은 또 촌장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나 큰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오늘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루에 파수꾼다가 올라가서 결국은 긴 침묵 끝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 긴 침묵이라고 하는 거, 좀 망설이는 이제 그런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이리 때다, 이리 때가 몰려온다, 자, 이거잖아.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결국 완전히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말려든 거죠. 결국 완전히 회유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굴복당하게 되죠. 음. 아무리 내일 같이 우리가 외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파수꾼의 입에서 스스로 이럴 때가 있어라는 것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파수꾼 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다시 한번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 촌장의 그 교활함의 끝이 우리는 이제 어디인가를 보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완전히 회유당한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문장 정도만 더 쓸게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회유당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촌장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촌장은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자, 주민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자, 흰 구름은 없고요. 이리때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막무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완전 끝난 것처럼 이제 선언을 해버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 문단 보면, 자, 파수꾼 다와 이 촌장의 대화를 좀 보세요. 음, 이 촌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예, 나 좀 보자. 이래. 그리고 좀 한가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말을 해. 너한테는 안 됐지만 너 이제 여기에서 일생 동안, 즉 평생 지내야 돼. 라고 해. 음. 자, 즉, 이 말의 의미, 이제 드디어 촌장은 응징하게 됩니다. 음, 보복하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응징과 보복이겠어?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에 대한 그런 응징과 반복인 거예요. 음. 자, 그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키겠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이제 다시는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응징이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마을엔 다시는 오지 말아라 막 이러거든요. 즉 그 이전에는 말투가 좀 설득하려고 하는, 때에 따라서는 좀 애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말투가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어때? 너무나 고압적인,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말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조 변화도 뭐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교활한 그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과 연결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배경은 이제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인데, 여기서 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이제 좀 희망적으로 연결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좀 이제 암울한 그런 정서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그럼 잘 있거라. 이렇게 해서 춘장은 떠나게 됩니다. 그 파수꾼 나의 대사에서 이 마지막 하나 이 지점만 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복 씨는 저 정말 멋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파수꾼 가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실에 큰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 좀 무관심한 캐릭터고 사람들이고 결국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만 좀 이렇게 심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외적인 모습. 혹은 자기가 내는 이제 그런 성과. 자, 그런 데에만 좀 심취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대로 그 권력의 하수인이 갖는 이제 그런 너무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좀 가여운 파수꾼 다 보세요. 파수꾼 다는 결국 양철복을 계속 두드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파수꾼 다의 이 결말을 잘 보시고 지금 밑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어떻다? 권력에 순응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 다는 정리해 봅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결국은 순응하게 된 그런 좀 무능력한 그런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 자, 아시겠죠? 파수꾼이었습니다.